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죠.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가 이제 짤막짤막한 클립들 말고요. 그래도 뭔가 틀이 갖춰진 정규 영상 기준으로요.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날짜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긴 시간이 어떻게 지났나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잊지 않았고요. 너무 뵙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즐겁게 그리고 깊이 있게 커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벌써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만 보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 미루어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얘기를 지금 다 풀어놓자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간의 일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지난 1년 사이의 일들 그리고 현재의 생활들,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건 좀 따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동안의 제 소식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바로 이어서 올라가게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나름대로 복귀 영상이니까 정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늘 그랬던 것처럼 커피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이 물에 대해서입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 물, 특히 물 온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사실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너무 또 전문적이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니까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출 시의 물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추출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드드립이나 뭐 이제 푸어오버의 경우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은 워낙에 또 천차만별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서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추출이라고 하면 푸어오버나 이제 핸드드립 뭐 사실 저는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또 굳이 또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다 이런 부분은 먼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추출을 하실 때 가정에서도 좋고 매장에서도 좋고요. 물 온도 그러니까 추출수 온도를 몇 도 정도로 맞춰놓고 사용하시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80도를 기본으로 온수계의 온도를 80도로 해서 뭐 주전자에 옮겨 담고 뭐 하고 그러는 사이에 또 좀 식을 거 감안해서 한 85도 정도 요 정도로 맞춰 놓고 쓰는데요. 결국 80도의 물로 커피를 추출한다는 거겠죠. 그럼 왜 하필 80도냐? 90도도 아니고 100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70도도 아니고 왜 80도냐 하면 아무래도 저는 이 분야의 이제 프로잖아요. 프로라고 해서 뭐 비단 실력이 더 뛰어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 일의 성격상 제가 마시려고 내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커피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원두를 다루기도 하고요. 또 흔하진 않습니다만 손님에 따라서 뭐 뜨겁게 해달라, 뭐 진하게 해달라, 연하게 해달라 하시는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에서 핸드드립 커피로 바리에이션 메뉴,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메뉴, 그러니까 섞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카페라떼, 카페모카 이런 것처럼 뭔가 부재료를 넣어서 이제 섞는 메뉴를 베리에이션 메뉴라고 이쪽에 이 커피 분야에 계신 분들끼리는 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드립 커피를 가지고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부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에스프레소 베이스에 비해서요. 뭐 우유나 뭐 시럽이나 뭐 술 같은 걸 넣기도 하고 그런데 에스프레소로 만드는 카페라떼나 뭐 기타 뭐 다른 커피 음료에 비해서 부재료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온도에는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양인 건 분명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베이스처럼 아예 많으면은 부재료 자체를 데워버리는 것도 가능한데 이 부재료를 요만큼을 데우기는 좀 번거롭고 그렇다고 이걸 넣으면은 또 온도에 그 영향을 주고 그런 정도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평소처럼 내리면 완성이 됐을 때 음료가 너무 식어버려서 따뜻한 음료라는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90도나 100도로 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레귤러 커피로 나갈 때 너무 뜨거운 감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물 온도를 높였을 때 혹은 낮췄을 때 뭐 이걸 모두 일반화해서 맛이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영향이 있는 건 맞거든요.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전 그때에 따라서
제 평소 기준보다 높은 온도로 혹은 낮은 온도로 내릴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뭐 위아래로 여유를 좀 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요소들, 뭐 갈대의 입자 크기라든지 추출량이라든지 뭐 필터의 종류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걸 그 아까 위아래로 좀 여유를 둔 그 온도, 그 온도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저는 필요에 따라서 물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높게, 그러니까 애초에 90도 이상 100도에 가까운 물을 쓰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다른 조건들을 세팅하다 보면 물 온도를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높이는 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 낮추면 이 따뜻한 음료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따뜻한 음료라는 정체성도 지키면서 위아래로 변화의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80도 정도면 경험상 적당하더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사실 여기까지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제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저처럼 80도로 내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저만 따라하세요.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생각할 때, 뭐 추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맛이라는 요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왜 제가 추출수의 온도를, 제 추출의 스탠다드를 물 온도를 80도로 설정했는가를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릴 때, 그때 말이죠, 제가 맛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맛이 어떻다, 너무 뜨거운 물로 내리면 맛이 어떻게 된다, 70도 이하의 물로 내리면 맛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커피를 다루는 조건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맛이라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해명하려고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그라인더를 쓰면 어때? 맛이 이래 해. 그라인더에 코니컬버랑 뭐 플랫버가 있는데 뭐 차이는 뭐야? 플랫버를 쓰면 맛이 이래 되고 코니컬버는 맛이 이렇게 돼. 그쵸?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인상이 좀 만연하냐 하면은 커피를 이루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뭐 의도적인 것들, 우연적인 것들, 때로는 뭐 종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마치 조미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설탕을 넣으면 달아져, 소금을 넣으면 짜져, 이런 것처럼 이 그라인더를 쓰면 이런 맛이나, 이 추출 도구를 쓰면 이런 맛이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나요? 전 좀 의아하거든요. 이런 현상이나 이제 집단 인식이 만들어낸 큰 패착 내지는 오류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자면, 맛이라는 단서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미각이라는 게 마치 초인적인 능력인 것처럼 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칼리타 필터로 내린 맛, 하리오 필터로 내린 맛 다르고, 무슨 추출 도구로 내린 거, 뭐로 내린 거 맛으로 구분해야 되고 말이죠. 맛이라는 단서, 미각이라는 능력이 너무 많은 걸 해명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느끼기에 미각만큼 또 속기 쉬운 게 없거든요. 공유하기도 어렵고, 내가 느낀 맛과 네가 느낀 맛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죠?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는데도 마치 같은 걸 먹고 있으니까 같다고 단지 미루어 짐작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는 못 느끼는 걸 저 사람은 느끼고 있나 보다. 나는 모르는 걸 저 사람은 아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어려운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어렵게 느끼는 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뭐냐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이게 뭐가 문제야? 배우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러실 수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같은 거에 대해서 배울 거 없겠어요? 거기엔 또 거기 나름대로 깊은 세계가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떡볶이를 배운다 하는 거랑 커피를 배운다 그러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죠?
커피는 뭔가 더 전문적인 영역, 뭔가 커피만의 문법이 있는 그런 세계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배워야 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뭔가 존중하는 것 같죠. 그 분야를 존중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이 배워야지만 알 수 있다를 살짝 비틀면 배우면 안다. 배우면 다 알 수 있다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쪽 분야가 의외로 되게 가짜 정보나 이제 낭설들이 만연한 분야예요. 그리고 조금 배운 걸 가지고, 뭐, 다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배운 걸 가지고 전문가연하기도 굉장히 쉬운 분야이기도 해요. 이 커피라는 분야가 말이죠. 반면에 이제 상식을 전제로, 우리 모두 이제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상식을 기반으로 견제가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문성이 있고 뭐 배워야 하고 그렇다면 전문가는 자격과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일반 대중은 그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경청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좀 거리가 있어요. 예. 쉽게 전문가인 척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기가 쉬워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커피만의 뭐라는 건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있어도 극히 드물어요. 물론 커피라는 분야, 이제 커피라는 장르가 발전을 해오면서 커피의 독자적인 어떤 뭐 경험적 단서, 실험적 단서 뭐 같은 것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걸 조합해내는 데 있어서 특별한 커피만의 문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때요? 그런 건 대부분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뭐 현상학적, 뭐 변증법적 방법론들을 통해서 상식에 호소하는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단서들은 물론 커피라고 하는 독자적인 틀거리 안에서 없겠지만 단서들은 그 방법론들은 단서들을 해석하고 조립하는 방법론은 기초학문의 것들이고 또 결국 그것이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 놓은 지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상식,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 놓은 지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상식, 이 상식에 의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분야가 이렇게 뭔가 우리만의 뭐 독자적인 해석학적 틀거리가 뭐 문법이 있는 것처럼 상식을 배제하고 다른 순수 학문의 해석적 틀거리, 뭐 도구와 이제 거리를 두고 그러면은 결국 발전의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고요. 이건 논의나 진리를 추구하는 뭔가가 아니라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구루가 독점하게 하는 게 이제 종교잖아요. 종교와 과학의 차이는요. 해석의 독점권의 차이예요. 종교도 학문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학문의 요소가 있지만 다른 게 뭐냐면 해석의 권한을 독점한다는 거죠. 그죠? 독점한다는 거.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커피가 참 좋지만 커피가 종교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각 분야에 이제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 커피에 대한 궁금증들, 지적 욕구들 이런 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이제 동료라고 부르거든요. 커피로 이제 동료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제가 이제 물 온도라는 하나의 예시에서 보여드린 오늘의 주제 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커피 이야기 들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